계속해서 6장 겸용사업자의 세액 안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페이지는 50페이지고요. 챕터 6.1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사업과 신문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광고사업은 과세사업이니까 부가세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이 나온다는 것은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신문사업은 면세입니다. 그럼 얘는 매출세액도 안 나오고 매입세액도 불공제죠. 근데 왼쪽 세로 보니까 박스에 잉크백을 광고 신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잉크가 일부는 광고사업에 가고 일부는 면세사업에 신문사업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사업만 매입세 공제, 신문사업은 매입세 불공제 해줘야죠. 그리고 오른쪽 세로 보니까 윤전기 그 200을 윤전기라고 신문 찍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 윤전기 200을 광고 신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200을 받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는 그 광고사업에 찍던 거니까 걔만 매출세액이 나오면 되고 일부는 신문사업에 찍던 거니까 걔는 매출세액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겸용사업자라고 하죠.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1점 보시면 공통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의 안분계산 방법을 보시면 가운데 세로부터 볼까요?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공통공급가액 곱하기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일단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전과세기간인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오른쪽 세로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인데요. 이거는 공통매입세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이죠. 직전이 아니라 해당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과세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안분계산의 생략이죠. 동그라미 1번 공급 단위별로 제하 공급이 채 50만원도 안 되면 언제 안분계산하고 앉아있겠어요? 동그라미 2번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너무 작죠. 채 5%가 안 되고 대부분 과세 비율이면 이때도 안분계산을 생략하는데요. 다만 재화의 공급가액 자체가 5천만원이 넘어버리는 큰 금액이면 아무리 면세 비율이 3%, 4%밖에 안 되더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그 비율을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면세 비율 4%만 해도 이게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재화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일단 직전 과세기간에 분모분의 분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때도 안분계산을 생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화살표를 보시면요. 이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다 매출세액을 안 잡아준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부 다 매출세액으로 잡히죠. 이 경우 전부 다 과세표준에 들어가니까 매출세액은 상당히 커져서 동그라미 1, 2, 3번은 결론적으로 납세자한테 불리한 규정이에요. 과세표준에 다 잡혀버리잖아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공통매입세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공급가액 역시나 이거는 직전과세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생략. 아까는 50이었으니까 얘는 5만원. 동그라미 2번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생략. 다만 한 건이 500만원,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생략을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것을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해서 생략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역시나 안분계산을 생략합니다. 화살표에 보시면 이 경우는 다 전부 다 매입세 공제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과세표준이고 전부 다 매입세 공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주 1이 써 있는데요. 예정신고 안분계산에 대한 확정신고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보다시피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시 그 당시 최선의 추정치인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정신고시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보시면 예정 및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산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예정신고 때는요. 33.3%로 60원을 매입세 공제를 시키고 확정신고 시는 이게 그 50%인가 보죠. 50%면 안분계산해서 그 140 곱하기 50 하면 70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세로 보시면 일기 합계를 보셔야죠. 일기 합계 전체 45%가 나오고요. 200원 곱하기 45%의 일기 예정신고 때 했던 것을 이렇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주 2번 보시면 안분계산의 특례 보시죠. 안분계산의 특례.
양가로 1번에 과세표준 안분계산 특례라고 해서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했으면 과세표준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 매출액분의 과세매출액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하라는 뜻이죠. 양가로 1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반가로 1번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지하를 바로 그 과세기간에 공급해버리는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신규 사업자는 전부 과세, 전부 공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속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따르라고 해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 비율로 하는 거고요. 반가로 2번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죠. 아까 왜 분모분의 분자를 총 매출액분의 과세매출액이라고 해서 뭔가 매출액이 있거나 공급가액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혹시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화살표 보시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없으므로 뭔가 대용치, 다른 대용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보시면 역시나 향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언젠가 정산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공급가액이 없으니 예정공급이라고 해서 앞으로 몇 대 몇으로 팔지, 과세에 면세에 몇 대 몇으로 팔지를 예정, 한마디로 찍으시란 소리죠. 한번 추정해가지고 찍으란 소리고요. 동그라미 3번은 예정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예정 면적 비율. 앞으로 이제 한 기나 두 기 후에 전체 10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병원, 즉 면세에 6층 사용하고 임대업에 4층 사용할 거다 이렇게 예정해가지고 전체 면적분의 과세나 면세의 면적을 예측하게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챕터 6.2에 기타 안분 유형이라고 해서 1번의 의제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의제매입세액과 금방 배웠던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를 두 개를 조합해서 배우는 규정인데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의미에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그러니까 앞 챕터에서는 그냥 과세사업자가 였는데 이제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과세 면세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인지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동그라미 1번 사용분 중 과세인지 면세인지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차기 2월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을 구분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양가로 1번의 계산액 등은 다시 공부할 필요 없고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 밑에 클릭마크만 보시면 되죠. 클릭마크는 새로 공부하시는 건데 과세사업자 그리고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자, 요 표만 잘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앞에 5장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의 기본적인 로직을 배웠으니까 요것만 새로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인데 일단 양가로 1번 면세 농산물 등 단기 사용액이 있고요. 양가로 2번은 기말 재고액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일단 단기 사용액을 봅시다. 내가 지금 이번에 농축수인산물을 사와가지고 과세면세 겸용에 어딘가에 투입했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과세에 투입했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그대로 양도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지금 가운데서는 과세사업자고 이걸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다 복습이고 오른쪽 세로를 보셔야죠. 오른쪽 세로 보시면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일부는 과세에 사용할 것이고 일부는 면세에 사용할 것이고 일부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통사용 중 귀속 불분명 분이 있을 거라고요. 동그라미 1번에 과세에 사용한 것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동그라미 2번 면세에 사용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예? 이것까지는 당연하죠. 동그라미 3번 면세 농산물을 사왔는데 이게 과세에 들어갔는지 면세에 들어갔는지 불분명하면 우리 또 뭐 해주셔야겠어요. 안분계산에서 어디에 들어간 것만 의제매입세 공제겠습니까? 당연히 과세에 들어간 것만 공제해야 하니까 동그라미 3번에 안분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4번 그대로 양도한 것은 당연히 우리 그 요건 자체에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의제매입세의 불공제고, 양가로 2번 면세 농산물 등이 기말재고로 남아있으면요 이게 다음 기에 얼마가 과세로 쓰일지 얼마가 면세로 쓰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세로 쓰이는 것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하니까 이때 다시 한번 안분계산을 해줍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의제매입세 공제가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일 때는 안분을 2번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단기 사용한 것 중에 동그라미 3번 어디 썼는지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 한번 해주고요. 양가로 2번 기말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안분을 한번 해줍니다. 2점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죠. 자, 의미를 보시면 사업자가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적용해 주는 건데요.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증감되면 당초 받았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재계산해 주는 것을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냥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에 그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에 써 있는데 2015년 1기에 윤전기를 과세면세에 같이 쓰려고 사왔어요. 100에 사왔다고 쳐요. 100에. 그리고 그 이후 기간별 재계산액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보다시피 2015년 1기, 2기, 2016년 1기, 2기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면세 비율이 30%, 50%, 46%, 42%로 면세 비율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죠. 맞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때 100원에 사왔으니까 불공제액은 30%, 100원이 아니라 100원을 세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입세액 100원, 매입세액이 100원이면 30%인 30원을 바로 불공제 시켜버리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기는 면세 비율이 5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30%가 불공제가 아니라 50%가 불공제예요. 근데 이미 100원에 얼마를 불공제 받았으니까 30% 불공제 받았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더 불공제를 받으면 돼요. 그 차익만큼, 즉 20%를 불공제를 더 받으면 돼요. 즉 매입세액을 더 뱉어내야 돼요. 불공제니까 매입세액 뱉어내요. 이거는 납부가 나오겠죠. 납부. 맞죠? 납부가 나오는데 근데 이걸 이번에 산 게 아니라 지난기에 샀잖아요. 이번에 다시 산다고 가정하면 감가상각 된 만큼, 즉 25%씩 일기를 썼으니까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75원에 사야 돼요. 맞죠? 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75원에 사잖아요. 그래서 75원에 곱하기 20%에 하니까 15원이네요. 15원. 15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1기에 보니까 면세비율이 또 4%가 이번에 오히려 내려갔어요. 면세비율이 내려가니까 불공제가 줄어들어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불공제가 늘어서 더 납부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환급액이 나올 뻔했는데 문제는 지난기하고 5% 이상 증감하지 않으면 생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5% 미만이므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2기에는 또 면세비율이 4%가 줄었는데 이거 지난기하고 또 4%밖에 차이 안 나니까 생략합니까? 가 아니라 이건 지난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계산기하고 비교해야 하니까요. 즉 2015년 2기하고 비교하면 8%가 틀어졌으니까 이때는 다시 계산을 해야죠. 자, 그 말은 어디 있냐면 52페이지에 이점표의 첫 번째 박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향후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매입세 불공제가 증가해야 하니까 이때는 뱉어내셔야고요. 즉 납부세액이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매입세 불공제가 감소되니까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양가로 이번에 적용 요건을 보면요. 동그라미 1번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거나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했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고요. 동그라미 2번 면세 비율이 직전기하고 5% 이상이 증감된 경우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의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적용 배제라고 해서 과세 면세 사업의 공통제한을 언젠가 팔아버리죠. 이거 언젠가 팔 거 아닙니까? 중고로 팔든지 팔아버리면 이미 팔렸으므로 재계산 적용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288페이지 6번 문제. 276페이지 2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27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주성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는 주성우의 2015년 1기 확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네요.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며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이번 확정 때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물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물음 1번. 주성우의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통 부분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에 해당되어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을 계산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2015년 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의 모든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물음 2번 보시면 위 물음 1의 정답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주성우의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매입세 공제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성우는 1번에 2015년 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요. 과세 8천, 면세 1억 2천 더하면 2억, 그 다음에 사업일터는 4천에 1억 6천 더하면 2억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번 한 기 동안 전체 4억을 팔았고요. 그 중에 과세 사업이 30%, 면세 사업이 70%가 나옵니다. 자, 2번 보시면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까 이 문제에서 물음 1번은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이 면세사업분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업무용 소모품비 구입, 이 문제랑 지금 직접 관련 없고요. 대표이사의 개인 자택 관리비도 이 문제, 지금 물음 1번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불공제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보시면 원재료 구입 600만원도 그냥 불공제. 그 다음에 제품 홍보물 제작비도 160만원도 불공제.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이걸 풀란 소리죠. 공통 부분에 업무용 건물 전기요금이 1기 예정 때 120, 1기 확정 때 140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140만 풀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문제 조건상 확정 신고 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물음 1번은 144온 것을 곱하기 지금 나 2번 그 2기 확정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1기 확정인 4월, 5월, 6월로 푸는 게 아니라 전체로 풀어야 하니까 전체 4억분의 불공제가 2억 8천이네요. 그러면 70%니까 98만원 나오나요? 98만원? 이렇게 하면 98만원. 그 다음에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정산해 하는 거 있죠? 정산해 하는 거. 보면 우리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20만원 있잖아요. 120만원. 120만원도 결국은 6개월치를 계산해야 하니까 4억분의 2억 8천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과거에 그러지 못했겠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당시에 전체 매출액이 2억인 줄 알았고 그 중에 면세사업이 1200인 1억 2천인 줄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빼기 120만원 곱하기 그 당시만 해도 2억분의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억분의 1억 2천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72만원 받았다는 소린가 봐요. 72만원. 근데 지금은 84만원 받아야 하니까 12만원이 차이가 나죠? 12만원. 결론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110만원이 면세분 매입세액 이제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음 2번 보시면 물음 1에서의 정답이 일단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주성호의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매입세 공제액을 다음 답안 형식에 따라 제시하라고 돼 있죠. 자, 금방 이 문제는 110만원이지만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물음 2번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유일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 그 다음에 2번 기타 공제 매입세. 그래서 소개. 그 다음에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 중에서 양가로 1번 공통매입세 면세. 공통중 면세. 4번 매입세 공제. 이렇게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료의 2번을 보셔야겠네요. 자료 2번 보시면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줬으니까 수취한 매입세액 전체 금액 그냥 이렇게 1,900만원. 이거 세액이죠, 세액. 그러니까 1,900만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공제 매입세.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3번에 나와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보면 주성호는 취득가액 3,30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제품 운반용 기계차를 2014년 3월 8일에 취득하면서 면세사업 부분에만 사용해 오다가 2015년 5월 1일부터 과세사업 부분과 면세사업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과세전환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과세전환 매입세액. 과세전환 매입세액인데요. 3,300만원이니까 300만원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곱하기 1 빼기 25%씩 몇 개 지났어요? 2기 지났어요? 지금 2014년
2014년 3월 8일에 샀다가 지금은 2015년 5월이니까 2014년 2기, 2015년 1기에서 2개 지났죠. 그리고 이번 기에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했으니까요. 이걸 과세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과세 부분에다가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면세 부분에 해줘야 돼요. 과세 부분에 해주니까 전체 지금 이 경우에는 4억분의 과세가 1억 2천 쓰이고 있죠. 맞죠? 1번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전체 얘가 4억분의 1억 2천만큼, 즉 30%만큼만 과세전환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5만원 나오네요. 45만원. 그래서 기타 매입세 공제에 45만원을 추가해 줍니다. 좋네요, 문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2015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사업 부분에서 영수증 등을 수령한 매입 내용이라고 해서요. 옆 페이지 보니까 이는 모두 일반 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고 부가세액은 모두 규분기재되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는 적절히 제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월 22일하고 5월 4일인데요. 사무용품 구입이 33만원, 그 다음에 종업원 야근 식대가 55만원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가능하죠. 여기다가 3만원을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8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나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하면 이게 1948 나오죠. 1948. 여기까지 일단 됐고 불공제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불공제. 일단은 공통사업의 면세는 200만원이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아까 면세사업분이 있죠. 면세사업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이 550하고 100하고 해서 면세분이 6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있었는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통 부분에 보시면요. 거래처 증정용 기념품이라고 해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 360만원이요.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불공제 금액 합계액이 얼마냐면 1460만원이요. 다 더하면 1460만원. 1460만원. 대표이사 관련 매입세액이 빠졌네요. 대표이사 저기 과세사업부를 보시면 대표이사 관련이 250이 있죠. 양가로 4번에 대표이사. 그래서 전체 금액이 1460만원이 불공제가 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액은 488만원이 정답입니다. 됐죠? 2011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겸용사업자의 세액 계산으로 2012년 기출문제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 럭키에 다음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모든 세금 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하여 수취하였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은 과세기간별 공급가에 관련 자료 줬고요. 2번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 매입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3번은 기계장치를 이번에 처분한 거 보여주고 있고 4번은 4억을 취득해서 과세면세 면적 비율을 주고 있고요. 5번은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 산 거 이번에 처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음 1번 기계장치의 취득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201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계산금액하고 3번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가산 또는 차감될 정상금액을 구하라는 게 물음 1번이고요. 물음 2번은 기계장치 관련해서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하는 거. 이 물음 3번은 기계장치 처분에 따른 매출세액. 물음 4번에 사옥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구하고 2015년 1기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그 다음에 물음 5번은 트럭과 관련해서 공통매입수 중 매입세 공제와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물음 1번부터 풀어보죠. 문제가 좀 기네요. 자, 물음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물음 1번.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해서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2014년 2기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2기 예정신고 보면 과세 3억 5천, 그 다음에 과세 3억, 면세 1억 5천, 그 다음에 면세 2억이네요. 근데 이 중에서 꼭 동그라미 주석 1번, 2번, 3번 보면요. 1번 주 럭키는 수출자에 대해서만 2014년 1기에 면세 포기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출액 3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있다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수출액 5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그 면세 부분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수출을 위해서 면세 포기하는 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물음 1번에 1, 2013 2기 예정때죠. 예정때 공제받지 못할 불공제 금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계장치 사원 금액은 어디 있어요? 기계장치 사원 금액은 2번 자료에 있죠. 3억이니까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중에서 자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가 350M 더하기 150M인데 150M 중에서는 동그라미 3번 수출액에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5천만 원을 빼야겠죠? 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0%가 나옵니다. 20%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이게 동그라미 1번에 이게 예정신고시 불공제 금액,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 그러니까 환급세액 정산하라는 소리죠. 정산. 그러면 2기 2013 2기 확정 때 정산 3천만 원의 새로운 비율 곱하고 600만 원 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3천만 원의 새로운 금액 새로운 비율 좀 구해보죠. 새로운 비율은 2013년 7월부터 9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에 금액을 다 더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6억 5천 더하기 3억 5천이네요. 그 중에서 면세가 3억 5천이죠. 일 줄 알았는데 아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수출한 거에 있으니까 이걸 빼줘야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30% 나와요. 30%. 그래서 300만 원이 일단은 금액이 동그라미 물음 1번은 이렇게 해서 물음이 끝나겠습니다. 물음 2번 볼까요? 물음 2번 보겠습니다. 물음 2번은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면세 비율을 왔다 갔다 한 걸 보셔야겠네요. 2014 1기, 2기, 그 다음에 2015 1기. 면세 증감 비율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면세 증감 비율이요. 면세 증감 비율 보시면 2014년 1기는 전체 매출액이 650, 그 다음에 면세가 330, 전체 2014년 보시면 전체 650, 350 맞나요? 650, 350. 그 중에서 350분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금액이 650, 350. 그 다음에 위의 금액은 350인데 그 중에서 5천은 빼기로 했죠,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30%로 시작을 했잖아요. 30%로. 근데 2014년 1기는요. 이게 어디로 바뀌냐면 전체 금액이 670,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670하고 두 개 더하면 330이죠. 330. 330분의 330이니까 이게 33%. 그러면 2014년 1기는 계산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5% 이상 차이 안 나니까. 2014년 2기 볼까요? 2014년 2기는 금액이 두 개 더하면 630, 그 다음에 370인가요? (370분의 370이 되니까 이 금액이 37%가 되죠. 지난기하고는 차이 안 나지만 그 지난 계산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때는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아까 금액이 얼마였더라? 금액이 3천만 원이었나요? 3천만 원 곱하기 1 빼기 25%씩 두 기가 지났고요.
곱하기 37%와 30%의 차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050 나옵니다. 이만큼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기는 계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때는 기계장치를 처분했기 때문에 재계산을 생략하죠. 이렇게 해서 물음 2번 끝났고요. 물음 3번 보겠습니다. 물음 3번 볼까요? 물음 3번은 이 기계장치 처분에 따른 매출세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직전기를 가야죠. 직전기 비율을 가해서 아까 제가 63% 구해놨던가요? 63%? 그럼 물음 3번은 비교적 간단한데 1억 5천 곱하기 직전기 비율인 63% 곱하기 10% 하면 9450000이 물음 3번의 금액이 되고요. 물음 4번 4억의 취득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 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기 지금 40% 나오나요? 40%? 네, 40% 나오니까 2014년 2기 매입세 불공제액은 일단은 40%.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보면 2015년 1기에 납부 환급세액을 하라고 했는데 2015년 1기는 별로 별도의 증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음 4번은 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음 5번은 트럭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 공제액과 매출세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동일과세 기간에 공통매입과 공통공급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경우니까 1번 이거는 직전기를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동일과세 기간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로 직전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450만 원이었으니까 450만 원에 직전기 63%. 그러면 2835000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 구하라고 했는데 매출세액도 역시나 직전기 따라가니까요. 매출세액은 원래부터 직전기를 따라가죠. 금액은 4천만 원에 곱하기 63% 곱하기 10%. 그러면 252만 원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겸원사업자의 세액 계산을 상당히 다각도로 보여준 문제니까 중요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7장 있죠? 7장은 1차 타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타픽은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7장을 문제를 안 집어넣으면 좀 뭔가 이빨 빠질 것 같아서 일부러 312페이지에 거래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한번 그냥 기술하는 요약 문제 하나, 약수 문제 하나 집어넣고 어차피 7장은 1차 타픽은 아니니까 2차 타픽은 아니니까 거래징수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8장 절차 규정하고 간이가세를 계속 강의할게요.